간이식 날짜 잡힌 날 누가 피를 본다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진 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낯선 남자가 한마디 꺼냈을 뿐인데요. 복도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박수무당의 아들 차철민이었습니다. 한번 보고 지나갈 얼굴이 아니라서 지은호도 숨을 고르면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날 새벽 병원 회의실에 모인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간이식 판정을 받은 한우진, 공여자로 지목된 지은호, 진료를 맡은 교수, 그리고 환자 보호자 자격으로 온 고성이었습니다. 모두가 수술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끝나는 자리였는데요. 문이 열리더니 병원 심부름을 나온 줄 알았던 청년이 느릿하게 들어와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4사람 중 1명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피를 흘리게 돼요. 수술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심 때문입니다. 교수는 미신이라며 헛기침을 했고 고성이는 당장 나가라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데 한우진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는데요. 몇 달 전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이상한 남자와 목소리가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말이 나왔거든요. 간 하나 때문에 3사람이 갈라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은우는 처음엔 장난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철민이 시선을 돌려 지은우를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우 씨, 오늘 누가 당신을 살인자로 만들려고 준비해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우진이 의자에서 몸을 비틀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겠다며 간을 내주겠다는 사람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잠깐의 소동 끝에 회의는 일단 미뤄졌고 사람들은 제각각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정말로 피를 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우진 병실 앞 CCTV에는 짧은 공백 시간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7분 동안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허겁지겁 뛰어나오는 모습이 겨우 찍혀 있었지요. 그 남자를 가장 먼저 쫓아간 사람은 이지혁이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병원에 들러 우진과 지은우를 챙기던 그 고지식한 선배였습니다. 계단 모퉁이에서 붙잡힌 남자의 손에는 피 묻은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고 팔과 옷에는 긁힌 자국이 엉겨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소리쳤습니다. 누구 지시받았습니까? 우진이 목표였습니까?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공여자 손목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만 못 나오게 만들면 된다고. 공여자라는 말에 지은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를 향해 달려들던 유리 조각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한우진이 대신 막아버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손에 난 깊은 상처 때문에 수술은 자동으로 미뤄졌고 병원은 사건 은폐에만 급급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은 정순이었습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지켜왔다고 믿었던 딸이 알고 보니 다른 누군가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내 딸 손을 노리는데요? 지금 이게 치료입니까? 장사입니까? 순이의 시선이 고성이를 향하자 병실 분위기가 곧장 이상하게 틀어졌습니다. 고성이는 억울하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남자가 입 밖으로 내뱉은 이름 하나가 모든 사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돈은 지강호 씨가 챙겨줬습니다. 10억이라면서요. 게으르고 세상 일에 관심 없던 줄 알았던 지강호가 사실은 누군가의 심부름꾼처럼 움직이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강호는 끝까지 아니라고 버텼지만 통장 내역과 병원 출입 기록이 나오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우는 병실 한쪽에서 혼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공여자 적합 판정 용지 오른쪽 구석에는 낯익은 필체가 있었는데요. 아이를 보육원에 두고 떠났던 친엄마가 남기곤 하던 그 빗나간 획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고성의 이름 아래에서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군요. 내가 누구 딸인지, 누구 간이 맞는지. 지은우는 그 종이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한유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버려졌을 때 붙어 있던 이름, 그리고 누군가 멋대로 지워버린 이름이었지요. 한편 박성재는 집무실에 박진석의 오래된 장부를 펼쳐두고 숫자를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빠져나간 현금 10억이 정확히 우진의 수술 날짜와 겹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 어디로 나갔습니까? 재단 장학금이 아니라면 누가 가져갔습니까? 박진석은 서류를 보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래전 미국 병원과 맺었던 비밀 계약서, 그리고 고성이가 따로 움직였던 서류들이 머릿속에 겹쳐졌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재혼이 아픈 아이와 돈을 끼고 시작된 거래였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동네 집에서는 이상철과 김다정, 조옥래, 김장수가 TV 뉴스를 통해 병원 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던 이상철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고, 김다정은 혹시나 지은호 이름이 자막에 뜰까 손을 모으고 있었지요. 이수빈은 휴대를 붙들고 댓글을 새로 고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사람들 진짜 무섭네요. 간도 거래가 된다고 믿는 세상이라니요. 어른들과 젊은 세대가 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집안의 또 다른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강당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회, 재단 관계자, 기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한자리에 선 공개 청문회가 열린 것이었지요. 그 자리에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바로 차철민이었습니다. 차철민은 북도 없이 두 손만 모은 채 조용히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본 건 귀신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같은 날짜, 같은 병원, 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환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특정 가족의 이름이 의료 기록에 찍혀 있었고요. 사람들 속삭임이 번져갔습니다. 차철민이 입에 올린 이름은 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자리 사람들 중 한 명은 오늘 진실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부모였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진 뒤 이지환이 황급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태연하게 집에 있겠다던 박영나가 갑자기 위치 공유를 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5분 뒤 병원 뒤편 골목에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버지를 부르며 울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사람들이 술렁이고 청문회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 틈을 타 이지혁과 박성재는 미리 준비해둔 녹취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지강호가 10억을 받으면서 나눴던 통화, 병원 내부 브로커와 주고받은 거래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고성이가 직접 남긴 짧은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쌍둥이 중 하나만 살면 되잖아. 남은 애는 알아서 살겠지. 녹취를 들은 순간 지은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한우진도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지요. 자신들이 그냥 자식이 아니라 숫자로 계산된 존재였다는 사실을 귀로 확인한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녹취 어디에도 실제로 칼을 쥐고 병실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시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돈을 건넨 사람과 계획을 짠 사람까지는 잡았지만 마지막 한 조각이 비어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한우진 휴대폰으로 익명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당신 간이 아니라 누나 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 그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보낸 사람은 표시되지 않았고 발신지도 추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 아래 작은 사진 파일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요. 병원 지하에서 찍힌 누군가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깨선과 걸음걸이가 낯설지 않은 모습이었지요. 사진을 본 한우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가족 중 한 명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고성이를,
누군가는 박진석을, 또 누군가는 지강호를 떠올렸지만 정작 사진 속 뒷모습은 그 누구와도 정확히 겹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옥상에서 홀로 서 있던 차철민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한 번 더 피를 막아야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진짜로 간을 노렸는지는 내일 아침에야 보이겠네요. 그리고 그가 내려다보는 아래쪽 주차장에는 이미 또 다른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익숙한 가족의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그 얼굴이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이야기가 멈춰 있습니다. 이제 간 하나를 둘러싼 욕망과 죄책감, 그리고 버려진 이름의 진실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